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 53번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지금 31회 하고 있습니다. 3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이 표현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이 표현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에 있으므로 뭐라고요?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에 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런 말미암아 매도인이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겼다면 매도인은 자기 머리에 비록 등기는 넘겨주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이 건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점유까지 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용 수익에 대해서 매도인은 비록 법률상 소유자, 즉 자신이 법률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13조나 214일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실질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 처분할 수 있는 지인데 이 처분의 개념에는 법률상, 즉 미등기 상태에서 누군가 다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거예요. 사실상 처분행위. 그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부시는 겁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면 213조와 관련된 겁니다. 213조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이 있을 때 법률상 소유자와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유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부분 설명했지만 이 표현은 뭐에 관계해서 213조의 점유자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는. 점유자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213조와 이제 관련된 겁니다. 뭐가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표현은 누구한테 되면 매매 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그 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준 겁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에만 뭐다?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또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뭡니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을이에요. 항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 항상 뭘 생각해라? 토지 사용권이 있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는 물권적인 용의 물권이 있겠고 물권은 하지만 임차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 사용권이 있다면 당연히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못하겠죠. 왜냐하면 213조 단서에 따르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적법한 권한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점유할 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213조 문제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신의 목적물 권어 토지 사용권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하겠죠. 토지를 반환해줘. 반환한단 말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 아니죠. 어떤 상태를 반환해준다? 이런 상태죠.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건물 자체가 토지 사유자의 선세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철거와 그 다음에 토지의 인도, 반환이 인도입니다. 이걸 요청합니다. 근데 토지를 인도를 하려면 건물을 반환한 상태, 철거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토지 이거는 213조고 건물 철거는 건물의 존재로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214조의 문제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213조와 관련해서 토지의 인도와 관련해서는 213조죠. 213조에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213조의 요건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요?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한 겁니다. 이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고요. 그럼 점유자, 결국은 토지 점유자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점유자를 누구로 볼지가 이제 쟁점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판례는 뭐죠?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라고 봅니다.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실제로 전부를 다 제3자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실제로서 점유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소유자인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토지 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매매대금 전부 지급하고 을은 이 건물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를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을이 병에게 매각을 했는데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병이 점유까지 넘겨받았어요. 그게 어떤 상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뒤에 있는 겁니다. 왜 그 개념이 나왔냐면, 자, 이 상태를 놓게 본다면 똑같은 기존의 판례가 확립된 법률상 소유자가 점유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는 역시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논리대로 한다면 여전히 을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법률상 소유자는 비록 을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라고 한다면 나에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종전의 소유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사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점유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점유를 받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는 쥐에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병을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더더욱 종전 사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힘들고요. 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213조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법률상 소유자가 점유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A라는 사람의 건물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그 얘기는 건물을 제3자가 점유 사용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213조에 기한 반환 213조 문제가 될 때 그 점유자 누구다?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반환을 청구해요. 그런데 이 건물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건물 임차인 A가 있잖아요. 건물 임차인 A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상대로 또 해야 하나? 아니죠.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점유자가. 비록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213조의 점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상대를 또 뭐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을만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서에 승소하더라도 A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판결만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그래서 강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A를 상조하는 게 뭐냐? 퇴거 청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A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합니다. 그는 강제 집행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거 있죠. 갑이 법률상 소유자, 갑이 실제로 본인이 점유 사용해요. 이런 경우 법률상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앞서 본 것처럼 A와 마찬가지로 퇴거 청구를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철거 자체에 갑의 퇴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퇴거 청구는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와 그 다음에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점유 사용 중인 경우에 그 경우에만 퇴거 청구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뭘 한다?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법리는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안 한 경우입니다. 등기된 건물.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아직 등기를 못한 경우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미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강의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쟁점이 있어요. 그 쟁점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지 소유자, 갑, 을, 갑, 등기부상에는 을이지만 처분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아닌 사람은 병이에요. 이 상태예요. 이게 213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사용 권한이 없다 하면 딱 떠오르죠. 권한 없이 타인의 갑의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반환에 문제가 생기죠. 떠올릴게. 반환받는 거지만 그동안에 반환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고려해야 겁니다.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뭐일까요? 결국은 차임상당이겠죠. 우리가 보통 과실이라는. 그런데 그렇다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하냐 이겁니다. 종전에 213조 권리 행사할 때는 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당이득은요? 일단 병은 포함이 됩니다. 병은. 왜냐면 사실상 처분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쟁점은 뭐냐면 법률상, 등기부상 소유자,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예요. 법률상 소유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는 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의 2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213조, 토지 소유자가 213조에 기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누구한테? 법률상 사실상 권한이 있는, 처분 권한이 있는 병에게. 반면에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는 누구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모두 된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이다. 연대인데 부진정이다. 그 개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이게 언제? 2022년에. 그리고 기존에 학설로서 되게 논의가 많았어요. 이건 침해 부당이득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침해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그 관점에서 그 부당이득 유형이 급부, 침해, 이제 다른 기타가 있는데 이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득 그 구분이 대법원 판례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집니다. 토지 사용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양수란 표현을 쓰게 되면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같은 법률행위로 취득했다. 양수란 표현을 씁니다.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처분권, 이 사실상의 처분권에는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그 양수인이 법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미등기 상태의 매수인에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가 전부 지급하고 매도인은 점유를 넘기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시 취득자와 기존의 소유자예요. 등기된 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 때문에 등기의 경우는 전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실상의 처분권자 모두 부당이득 반환을 이거 있고,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된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다. 요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자,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여기 행위자예요. 그 등기는 소유권 등기 말소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현재 등기임사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인 범상자는 214조에 기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상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허무인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허무인 상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인을 이름으로써 등기를 한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14는 방해가 있고 현재 방해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그 방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214조는. 방해가 끝난 거 아니라 여전히 그죠. 등기부상에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여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가 제거를 끝났다는 얘기는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는 이런 경우는 214조는 누구냐? 소유자는. 213조는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하는 거고 214조는요. 소유자는 그 방해를 지배하는 자예요. 방해를 지배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자, 소유자예요. 근데 허무인이기 때문에 누구다? 행위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발주된 물건을 반환할 것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봤습니다. 압니다. 저당권자에서는 213조가 적용이 안 되고 뭐만? 214조만.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 그 의무자에게 이해 불능한 존보배상 청구를 가진다. 틀렸다. 요것도 31회, 30회 때 과거 몇 년 전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판례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진정한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을이 위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소유등을 했어요. 소유권. 그리고 병에게 매매해서 소유등을 했어요. 그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위조를 했잖아요. 배웠죠? 갑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등기 원인이 무효예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물권의 유효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있다 없어요. 이 사람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에 의해서 비록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비록 외형상의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그럼 214조에 의해서 을과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있죠? 자,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214조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즉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어요. 근거는 213조예요. 213조는 뭐다? 소유권에 기한 겁니다.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을은 갑에 대해서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갑이 이제 소유권 회복하는 방법은 병명의에, 을명의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말소하는 방법. 또 추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갑니다. 즉 병에서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는 등기사께 하나씩 긋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병에서 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거는 13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뭐다? 214조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굴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214조에서 소유자인 갑은 214조에 의해서 뭘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런데 병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냐? 등기부 취득시효가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그래 이주한 거야? 아 내가 소유자가 아니네. 그런데 어쩌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췄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 잘 살펴보니까 법이 정한 그 요건에 갖춘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겼어요. 그 얘기는 갑의 병에 대한 소송에서 진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사적으로는요. 원래는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인데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돼서 이 사람이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 대해서는 소유자가 두 명일 수 없죠. 당연히 반사적 이 사람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야, 원래 너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어. 그런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불가능하게 됐어. 즉 이행불능이야. 근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전보배상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행불능 당시에 시가에 상당한 금원을 나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원합제 판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어디서 비롯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214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전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행이 불능이 되면 의무 채무자는 그 권리자 누구예요? 권리자에게 이행 불능에 따른 존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채무불행에 나와요. 채무불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행불능이 있고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근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전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기초로 한 겁니다. 근데 계약상의 채권 채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발생돼요. 어떤 효력? 채권과 채무예요. 이 채권 채무는 급부의 이행이에요. 급부 이행과 관련된 거죠. 채권은 상대방 채무자에게 이러한 급부를 이행해줘.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급부를 이해할 책임이 있는 거다. 근데 이 급부 이행이 불능이 돼요. 이행 불능이 되면 예컨대 매매 목적물을 멸신이나 해순이나 공용징수로 해서 더 이상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이 전보배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본래 급부는 뭐죠?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준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 채무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변경됐다고 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왜 그런 표현이냐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계약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약의 이 채권 채무의 기본이 되는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급부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행지체인 손해배상 조한 본래 급부에 더 추가해서 동일성 유지하면서 확정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지금 얘기들은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달라요.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기초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의무라는 게 발생하죠. 아까 그래서 갑을 매서 을은 갑에 되게 소유권이라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다른 사정, 아까 종전사에서 병이 등기부 취득 시에 완성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하잖아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배상이나 그런 것들이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보배상 의무를 내려면 기존의 물권적 청구권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행불능으로서 제4른 사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되려면 여전히 불가능하는데 이거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거예요. 아까는 달리죠. 계약은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지하기 전에는 여전히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는요. 아까 병이 등기부 취득 시 완성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그렇다 보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아까 갑을 병해서 이제 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214조는 소유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갑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보배상 청구권은 변경되지만 소유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얻은 것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